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파란꽃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파란꽃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장난으로 우리나라에서 분신사바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령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그런 강령술을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파란꽃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파란꽃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해외에서 강령술을 했던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가 대학 생활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 친구분이 겪은 걸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네네. 근데 오늘 들려주실 게 이제 위자보드라는 거예요? 네. 위자보드가 나무판에 알파벳 써있고 그 이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아시네요. 알긴 알죠.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 아마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파란 꽃이에요. 우선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요. 제가 한 23살 때쯤에 첫 해외여행으로 친구 한 명과 일본으로 한 10박 9일 정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10일간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해결하는데 이곳에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한 한국인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이도 같고 친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친구를 똘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똘비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다 군 문제 때문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전역 후 복학 전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일하면서 복학 전 시간을 즐기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똘비랑 친하게 지내면서 술도 마시고 같이 놀면서 하다 보니 일본인 친구들도 소개받고 그 일본인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신나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자취방에서 조금만 더 놀다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 그럼 좀 더 놀다 가지 피곤하면 너희 집에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한 마음에 일본인 친구들은 공포썰 같은 거 없나? 약간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일본 귀신 많다던데 무서운 이야기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똘비가 사실 나 무서운 이야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하니까 똘비가 해준 이야기는 위자보드라는 미국 강령술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때 위자보드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엄청 유명한 강령술이더라고요. 맞아요. 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yes, no, goodbye가 적힌 보드판 위에 삼각형 모양의 지시판이 있고 그 위에 손을 모아서 주위에 누가 있나요? 라고 해서 그 지시판이 움직이게 되면은 게임이 시작되고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듣고 끝을 낼 때는 게임을 끝내도 되겠냐? 그런 식으로 물어 허락을 받고 끝내는 게임이죠. 똘비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배정받고 방을 딱 갔는데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2인실이다 보니까 룸메이트가 한 명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루 이틀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오컬트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에게 귀신이나 영적인 일 겪은 거 없냐? 동양인은 서양인과 다르게 영적인 감이 좋다고 하는데 너는 그런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찰리나 블러드메리? 그런 강령술도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똘비도 룸메이트기도 하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 그래 한국에서도 분신사반이 뭐니 했던 기억도 있고 한번 해보자 뭔 일 있겠냐 하면서 처음엔 찰리라는 강령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거 설명을 들었는데 연필이나 막대기를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두고 찰리 하면 그게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찰리라는 강령술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또 블러드메리라는 강령술을 해보자고 하더래요. 거울 앞에 서서 블러드메리를 부르면은 블러드메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근데 역시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자꾸 이런 거를 권유하기도 하고 같이 하자 그러고 뭐 아니면 자기가 이런 거를 할 건데 뭔가 큰일이 일어나면 신고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와 얘가 좀 미친 아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룸메이트니까 같이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오컬트적인 것만 아니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생활도 바르고 그런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던 도중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뭐 위자라는 공포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친구들과 그런 공포영화가 있냐 뭐 재밌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룸메이트 친구가 야야 그거 진짜 있는 거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영화는 픽션인 거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라고 하니까 아니 귀신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입학하기 전에 이베이에서 구매한 위자보드가 있다는 거예요. 본가에 있는데 주말에 가서 가져올 테니 함께 해보자 하면 이제 파티원을 구합니다. 네. 그렇게 모집된 파티원은 똘비와 똘비의 룸메이트 그리고 바로 옆방에 살던 일본인 유학생과 그의 룸메이트 이렇게 4명이서 주말이 지난 후 위자보드를 가지고 똘비의 방에 모여 위자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4명이서 모여서 주변에 누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두 명씩 흥미를 잃어갔고 일본인 친구와 그 룸메이트는 야 이게 재미없고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냥 들어갈란다 난 쉴란다 우리는 갈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똘비랑 룸메이트만 남게 되고 똘비도 이미 흥미를 잃어서 슬슬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룸메이트가 야,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둘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면서 똘비를 꼬시더랍니다. 그래서 앞전까지 계속 아무런 일도 없었고 뭐 무슨 일 있겠냐 하면서 한 번 더 시도해봤지만 역시나 반응은 없었고 똘비는 누워서 야 너도 그만하고 이제 자자 라고 핀잔을 주는데 그 룸메이트가 갑자기 똘비를 보면서 약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똘비야 나 잘못되면 바로 신고 좀 해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서 위자보드에 손을 얹고 주위에 누가 있나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첫 번째 물으면은 역시나 아무 반응도 없었고 두 번째도 역시나 아무 반응도 없었대요. 근데 잠깐 텀을 두고 세 번째로 주위에 누가 있나요? 라고 하는 순간 똘비가 그 모습이 이상하게 섬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그 섬뜩했던 느낌과 다르게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룸메이트는 손을 떼고 아 이것도 가짜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떼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시판이 혼자서 노라고 표시된 곳으로 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똘비와 친구는 화들짝 놀랬고 놀란 친구는 똘비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올라와서 야 봤냐고 하면서 한 손으로 위자보드를 가리키고 한 손으로 막 똘비를 흔들더랍니다. 똘비는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뭐지? 하면서 다시금 위자보드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지시판은 노라는 표시 위에 있었죠. 똘비는 믿기지 않아서 야 저거 혼자 움직인 거야? 너 아무런 짓도 안 했지? 하면서 물어보니까 친구는 야 방금까지 같이 했는데 내가 뭔 짓을 하냐 나 손 떼고 있지 않았었냐? 혼자 움직였다. 이거 진짜다. 진짜 찾았다 하면서 엄청 신나하더랍니다. 똘비도 이제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엄청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다시 앉아봐 하면서 친구한테 위자보드를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친구가 또 혼자 손을 얹고 이런 전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곳에 오신 건가요? 라고 묻자 지시판은 예스로 향했고 몇 살이신가요? 라고 묻자 지시판은 숫자 2를 향했다가 3을 향했죠. 즉 23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자 노를 향했답니다. 여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곳에서 죽었나요? 하니까 노에서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자 지시판이 천천히 Y, O, U, T, O, L, D, M, E, T, O, C, O, M, E 이렇게 움직이더랍니다. You told me to come. 네가 오라 했잖아 라는 답이었대요. 그 대답에 이제 뭔가 섬뜩해진 똘비는 무섭긴 한데 약간 자존심 때문인지 야 이거 오늘 그만하고 내일 애들 불러서 다시 하자. 애들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룸메 또한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일은 촬영도 하고 증거로 남겨야겠다면서 막 신나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지시판이 예스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신나하면서 위자보드를 정리하고 책상 위에 올려둔 후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똘비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시계를 보며 강의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확인 후 기지개를 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고 옆을 바라봤는데 친구가 이미 나갔어야 하는 시간인데 친구가 아직도 침대 위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깜짝 놀라서 야 늦었어 하면서 친구를 흔들어서 깨우는데 친구가 갑자기 헉 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났고 똘비도 그냥 얘가 지각한 걸 알아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강의까지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가면 안 늦는다. 빨리 가라 하면서 친구를 재촉했죠. 하지만 친구는 뭔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똘비 손을 갑자기 강하게 잡고 빨리 나가자 나가야 돼 하면서 똘비는 방금 일어나서 반팔티에 속옷 차림인데 똘비를 강하게 끌고 방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똘비는 이 미친놈 아침부터 왜 일어나 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룸메이트는 똘비의 팔이고 다리고 이렇게 잡으면서 안 된다고 들어가지 말라면서 똘비를 안 놔주더랍니다. 그래서 똘비가 또 화가 조금 나서 아니 뭔 일인데 이러냐 놔보라고. 지금 너는 바지라도 입었지 놔보라고 속옷 차림이라고. 정신 차리고 그만해라 라고 하니까 룸메는 근데 그래도 절대 안 된다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똘비도 이쯤 되자 아 지금 이 친구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분하게 알았어 안 들어갈 테니까 손 좀 놔줘라 라고 말하고 룸메 또한 약간 진정됐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단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팬티바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옆방에 지내던 일본인 친구한테 바지를 빌려 입으려고 일본인 친구 방문을 노크를 하는데 일본인 친구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서 아 나 똘비야 나 바지 한 번만 빌려주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가 문을 열면서 야 니들 어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어젯밤에 우리 가고 뭔 짓을 했길래 왜 그렇게 밤새 시끄럽냐 라면서 화를 내더래요. 근데 그 똘비가 속옷 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빵 터지면서 야 난 그런 취향 없다면서 문을 닫으려 했답니다. 그래서 똘비는 야 잠깐만 하면서 나 바지 좀 빌려주라 하니까 일본인 친구가 바지? 왜 너희 방 바로 옆인데 들어가서 입어 라고 하니까 똘비는 아 지금 룸메이트가 이상하다 자꾸 못 들어가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인 친구가 보기에도 룸메이트가 약간 겁에 질린 사람처럼 보이니까 야 쟤 왜 저러냐 어디 아프냐? 라고 물어보자 똘비는 아 나도 몰라 그냥 일단 바지나 빌려줘 하면서 바지를 빌려서 입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일단 룸메이트인 친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겁에 들려 있는 것도 이상하고 벌벌벌 떠니까 아픈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보면은 미팅룸? 뭐 휴게실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아, 너 뭔 일인데 지금 아침부터 이러냐? 라고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제 룸메이트인 친구가 하는 말이 어제 위자보드를 하고 자려고 누웠잖아요. 근데 그 순간 아 끝낼 때 허락 안 받았네?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위자보드 룰 설명할 때 마지막 룰이 끝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스나 굿바이를 받아야지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룸메는 그렇게 안 하고 신나서 그냥 내일도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신나는 상태로 그냥 그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든 거였죠. 그래서 룸메는 아 지금이라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뻣뻣하게 구는 느낌이 들고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침대 밑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처음엔 똘비인 줄 알고 똘비를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서 하는데 옆에 누군가 귓가에 왜 네 맘대로 끝내? 라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꿈인가? 내가 잠들어서 지금 꿈꾸는 건가? 이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쑥 나오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기괴하게 생긴 여자가 자기 얼굴을 룸메이트 얼굴에 천천히 갖다 대면서 코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밀착시킨 뒤에
아침에 똘비가 아까 흔들어서 깨웠잖아요. 그때까지 왜 네 맘대로 끝내, 왜 네 맘대로 끝내, 왜 네 맘대로 끝내 하면서 그 말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바로 도망쳐 나온 거고, 똘비가 뭐 속옷을 입고 있는지 바지가 입고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똘비를 일단 구해야 된다,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끌고 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똘비는 이제 조금 화가 풀리더랍니다. 아, 그래도 나 챙기려고 그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너 여기 잠깐 있어라. 그럼 일단 일본인 친구랑 잠깐 올라가서 방에서 옷만 들고 나오겠다,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라고 일본인 친구를 딱 바라보는데, 일본인 친구 안색도 갑자기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야, 넌 또 왜 그래? 라고 묻자 일본인 친구가, 아까 일본인 친구 방문을 두드리고 일본인 친구가 했던 말이, 야, 너희 왜 밤새도록 시끄러워?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똘비가. 근데 일본인 친구가 하는 말은, 야, 그 핸드폰 소리 아니었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뭔 핸드폰 소리? 이러니까, 그럼 그게 진짜야? 라고 막 버벅버벅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얜 또 왜 이러냐. 룸메인 친구를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얘가 패닉이 오니까 똘비가 약간 좀, 아, 이거 뭔 일이지? 하면서 일본인 친구한테 왜 그러냐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일본인 친구가 해주는 말은, 일본인 친구는 똘비 방 쪽 벽에 침대가 붙어 있어서 벽을 두고 일본인 친구 벽, 똘비 룸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이. 그래서 똘비 룸메는 아니면 똘비네 방에서 한 번씩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소리를 크게 하고 보면 작은 소리로 벽을 통해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위자보드에 흥미를 잃고 자신의 룸메와 방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마침 고향 친구한테 라인이라는 SNS가 와서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랍니다. 처음에는 신나는 똘비와 막 룸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아, 아직 얘네 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핸드폰을 하는데,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은 금방 흘러가더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슬슬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놓고 눈을 감고 있는데, 옆방에서 벽을 타고 뭔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하면서 그냥 좀 짜증도 나고 해서 집중해서 열어보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남자 기숙사기도 하고 똘비 방에 여자가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영화 보는 건가? 아, 좀 조용히 보지, 지금 이 시간에 소리 좀 줄여서 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일 일어나서 짜증 좀 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근데 아침에 들은 이야기는 아까 똘비가 해주는 것처럼 밤새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왜 네 맘대로 끝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도 들었던 내용인 거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자인 목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똘비한테 야, 나도 못 올라가겠다, 너 혼자 올라가라, 못 가겠다, 무섭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똘비도 일단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올라가지 말라 하니까 나도 안 올라가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일본인 친구한테 빌린 바지에다가 그냥 반팔티, 잠옷 같은 반팔티 같은 거 입고 하루를 보냈대요. 근데 일정이 끝나고 일단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방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예. 그래도 일단 친구한테 옷을 빌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자기 룸메는 너무 겁에 질려서 그날은 일본인 친구가 재워주기로 했었대요, 자기 방에서. 근데 안 그래도 좁은 기숙사인데 네. 사람 4명이 자는 거는 서로 불편한 것 같아서 일단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나는 겪은 게 없으니까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해서 긴장한 상태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무서워하면 더 장난친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기 방 안에서 뭐 3-4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긴장과 공포가 사라지고, 뭐 긴장과 공포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해프닝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든대요. 그래서 잠이 든 똘비가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반쯤 잠든 상태로 뭔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는데,
뭔가 희끄무리한 안개, 연기 그런 형체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잠결에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그 하얀 형체가 룸메 침대를 왔다 갔다 이러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정신이 확 풀면서 내가 뭘 본 거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데 그 형체가 약간 블라우스 같은 옷을 입은 여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도 정확히 보진 못했대요. 그 형체를. 일단 여자 목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위자보드를 했을 때 남자라고 물어보니까 노라고 했고 근데 여성 블라우스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바로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예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한 채 등을 돌리고 있었대요. 그냥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저거 못 본 척 해야 된다. 이 생각만 들었대요. 그래서 똘비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슥슥슥슥 이런 끌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한참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사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반짝 긴장한 채로 어떡하지 하면서 두 눈을 꼭 감고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라고 빌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로 아니야 아닌데 어디 갔지? 야 아닌데 오늘도 오라고 했는데 어디 갔지? 약간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날 찾는 게 아니구나 지금 룸메이트를 찾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똘비가 그 새벽에 잠에서 깬 그 순간부터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누군가 옷자락을 질질 끄고 돌아다니는 슥슥슥슥슥슥슥 이 소리가 아침에 알람 울리는 순간까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는 알람이 울리고 소리가 끊기자마자 어제 왜 룸메이트가 그렇게 겁에 질렸는지 이해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깐 시간을 갖고 소리도 안 들리고 마음도 진정시킨 똘비가 이건 진짜 큰일이구나. 애들이 잘못 들은 것도 아니었고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에 자신의 가방에 옷가지들을 조금 챙겨서 방에서 나와서 일본인 친구 방으로 갔대요. 이제 일본인 친구 방으로 가니까 자신의 룸메와 일본인 친구 룸메가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을 깨워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했대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대책을 알아보자 라며 또 미팅룸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선무당치 진짜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4명 중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회의를 한들 처리할 방법이 있겠어요? 맞죠. 그중 2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일본인이고 1명은 한국인인데 미국인 2명 중 한 사람은 그냥 아예 관심도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친구였대요. 네. 뭐 공포영화 이런 것만 보는 친구여서 가끔 공포영화 한 번씩 보고 이런 걸로 끝인 친구고 그 똘비의 룸메이트는 그냥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서 올라온 글로 약간 겁없이 나대고 다니는 그런 오컬트 오타쿠였고요. 네. 그나마 뭐 재령이나 무속, 뭐 영매 이런 거에 익숙한 거는 똘비와 일본인 친구였던 거죠. 왜냐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뭐 드라마나 영화, 하다못해 예능까지 공포 특집이니 뭐 무속이니 뭐 영매니 재령이니 그런 소재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똘비와 일본인 친구가 회의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곳에서 대부분 굿을 하든지 뭐 의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매개체가 되는 물건을 태우던지 아니면 뭐 절에다가 사당에다 맞죠. 신사에다 이렇게 모셔서 뭐 기도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에 신사니 절이니 사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그런 것에 무지한 일반인 4명이 찾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얘네들이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거를 불태우기로 했답니다. 위자보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야 그럼 차라리 성당이나 교회에 가보지 그랬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아예 하지조차 못했고 뭔가 이게 오컬트 쪽이다 보니까 그 룸메이트 친구도 오컬트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생각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날 저녁에 똘비랑 룸메이트가 휘발유랑 지포라이타 기름이었다고 하는데, 지포라이타 기름이랑 페인트통 작은 거랑 뭐 나뭇가지랑 막 땔감으로 쓸만한 것을 챙겨서 페인트통에 위자보드를 구겨서 넣고 땔감 같은 것도 구겨서 넣고 지포라이타 기름이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고 이게 한 뭐 2시간 정도 완전히 제거된 때까지 기다렸대요. 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때 겨울이었는데 마침 눈도 해서 불 끄는 거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타버린 재와 페인트통을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뒤 숙소로 돌아가는데, 똘비가 뭔가 홀가분하고 마음이 안정이 들더랍니다. 일이 끝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둘 다 웃으면서 이제 끝났을 거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숙소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드는데, 한참 잠에 빠진 두 사람이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 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 방문을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잠이 깨서 두 사람이 본 건, 문 위에 보면 작은 창문이 있거든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리 창문이 있는데, 그 유리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약간 비비듯이 짓이기면서 자기들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여자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여자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는 말은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더래요. 이게 너무 무서워서 두 사람은 이제 그날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룸메는 아까 종교가 없다 했잖아요. 룸메이트는 갑자기 두 손을 모으면서 신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똘비는 두 눈을 감고 어릴 때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막 외쳤대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여자가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옆에서 알람 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만 되면은 애가 사라지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살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이 방에서 지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똘비랑 룸메는 야, 이거 우리 방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관리실 찾아가서 뭐 빈방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빈방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작은 아파트라도 구해서 나가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바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집이 바로 구해지진 않으니까 일단 그 방에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똘비는 2인실이었는데 다른 방 중에 뭐 4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인실이나 6인실에 지내는 친구들한테 야, 우리도 지금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4인실이나 6인실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방이 좋은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래서 자신들과 하루씩만 바꿔서 생활해보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인실 3곳이랑 6인실 3곳을 돌아가면서 일주일 정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이제 딱 끝나는 날 다행히도 운 좋게 학교 근처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약간 허름하긴 하는데 뭐 4층이라 계단도 좀 있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나온 거예요. 일단 두 사람 다 금전적인 여유는 있는 편이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아무 일도 없게 되죠.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지났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학기가 종료되고 점점 위자보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 두 사람 머릿속에 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종강 기념 파티 겸 친구들하고 두 사람이 자취방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한 친구가 약간 괴담 같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2주 전까지 기숙사 내에서 나던 소문인데 밤만 되면 녹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이게 뭐 이 방에서 났다 저 방에서 났다 이런 식으로 밤만 되면 녹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은 들은 똘비는 순간 뭔가 머리를 띵 하고 스쳐가더래요. 위자보드를 한 다음날 똘비가 혼자 잠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닌데 어디 갔지? 오늘도 오라고 했는데 어디 갔지? 하면서 룸메이트를 찾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기숙사 내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룸메이트를 딱 쳐다보는데 룸메이트도 뭔가 얼어있더래요. 그래서 룸메이트한테 야 술도 깰 겸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 이런 식으로 룸메를 불러서 나갔대요. 근데 나가서 야 그런 거 같지 않아? 라고 묻자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야 근데 왜 2주 전까지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룸메가 하는 말은 야 이제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 주변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기들 방 당장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지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어차피 학교는 다녀야 되고 거기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또 찾아오거나 뭐 그러면 도망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이 지났대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집주인 할머니께서 문자 한 통이 오더래요. 요즘에 빈집털이가 아파트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귀중품이나 그런 거 집안에 두지 말고 문단속 잘하라는 메시지였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메시지 읽고 룸메이트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고 마침 이제 집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식료품을 사러 밖에 나가는데 1층에서 3층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잡이야기 막 나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를 하는데 3층 주민이 야 너도 이거 문자 받았어?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네 받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하니까 아니 뭐 별일은 아닌데 며칠 전부터 아파트 근처에서 뭐 소문이 돌았다. 근데 3일 전부터 우리 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누군가 새벽에 노크를 하고 방범 렌즈로 이렇게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제 무시하면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고. 네. 그래서 뭐지 장난인가 하면서 체인을 걸어놓고 문을 열면은 네.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문을 닫으면 노크 소리가 다시 나지 않더래요. 근데 나가보지 않으면은 노크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빈집털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것 같다. 근데 어제도 자기가 같은 일이 있었다면서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똘비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식료품 사러 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룸메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룸메 또한 정신이 나간 상태로 룸메는 본가로 가고 똘비는 한국으로 도망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데 하니까 노크하고 방문이 열리면 안에 우린지 아닌지 확인한 것 같다고 귀신이.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군대에 자원 입대한 이유가 그거였다고. 그리고 지금 워홀을 한 것도 사실 귀신 때문에 무서운데 그 여자 때문에 무서운데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욕먹을까봐 워홀로 지금 일본에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담이긴 한데 이 친구가 한 반년 전인가 한국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들이 겸 가서 그 친구한테 야, 니 저번에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때 같이 살았던 룸메는 아예 자퇴를 했고 그리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겁이 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버스였나 뭐 그런 걸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에다가 집을 구해서 살았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는 그 여자를 목격한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괴담을 만들어버린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네요, 이거. 네, 저도 근데 이게 뭐 와.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항상 강령술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냥 하지 말아라. 함부로도 그쵸.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냥 하지 마라. 네. 저희가 어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신사바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원래 일본어로 오이테구다 사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어리니까 일본어인 줄 모르니까 오디세이, 브라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안 왔던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근데 저는 분신사바도 한국인데 일본 귀신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네네. 듣고. 그래서 막 웃었었는데 아,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오늘 파랑꽃님께서 이야기 너무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상상을 잘하면서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위자보드건 아니면 뭐 블러드 메리, 찰리, 뭐 분신사바, 나혼숨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제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